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랑 관계가 있는데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이 델타의 제곱으로, 거꾸로 쓴 델타의 제곱으로 나타난 이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는 x, y, z 방향이 있었을 때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이계미분을 취하고 그 얻어진 이계미분을 다 더한 형태로 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인데요. 라플라스 방정식은 그러면 이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취한 결과가 0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뜻하는 방정식입니다. 끝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어떤 함수 phi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고 이것이 공간 R에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이 함수에 대해서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취해 주었을 때 값이 0이 나와야 된다 라는 뜻이죠. 물론 이것은 방정식이니까 이 방정식이 어떤 정해진 해를 갖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어디다 쓰이느냐, 응용처는 어디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쓰이고 있지만 이 과목과 이 코스와 관련해서 한정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우게 될 포화송 방정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운동을 생각을 할 때는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처음에 다루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해석적인 해는 아주 간단합니다. 해석적인 해는 물론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요. 우리가 0에서부터 A까지의 그 구역에 정의가 된 1차원 공간에 정의된 상황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도 뭐 설정을 해주도록 하죠. x가 0에서는 0이라고 하고 x가 a, 반대쪽 끝에서는 1이라고 하도록 하죠. 여기서 0하고 1은 순전히 임의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뭐 0, 1 대신에 1, 0도 괜찮고 1, 1도 괜찮고 어떠한 숫자도 괜찮습니다. 특정한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걸 푸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1차원이기 때문에 복잡했었던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그냥 x방향으로의 이계 미분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phi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0이다. 이런 방정식으로 간단하게 바뀌고요. 이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1차 다항식, 1차 함수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1하고 C2라는 이 미정계수들이 있게 될 텐데요. 경계 조건을 생각을 해주면 얘네들이 아주 간단하게 단순히 x 오버 a, x를 a로 나눠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인 해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의 오늘 목적은 이 해석적인 해를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구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0에서부터 A까지라는 그 공간을 무한히 많은 점들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인 라지 n이라는 값을 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라지 n이라는 점을 가지고 0에서부터 a라는 구역을 나누어 주었고 이 곳들에서의 값만 알고 있으면 이 점 n개의 점에서의 값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체 함수 파일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포지션들은 전처럼 유니폼하게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x1에서부터 xn까지의 각각의 좌표를 요 끝에 나와 있는 것 같은 xi의 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각 점 사이의 거리는 전에 했던 것처럼 델타 x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죠. 그러면 말했던 것처럼 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함수 phi of x, x의 함수인 phi를 원래대로라면 x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값들을 다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x1에서부터 x2 그리고 xn-1 xn에서의 이 n개의 점에서의 값만을 알고 있으면 다 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이고요. 그래서 그 n개의 값들로 하나의 벡터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이 벡터에 대해서 이 벡터를 결정을 하면 우리가 솔루션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n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정식도 n개를 서로 독립인 n개의 방정식을 제공을 해 주어야지만 이 솔루션 벡터를 정확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행히도 이 문제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가 관계가 되어 있고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는 다른 문제, 아이겐밸류 문제를 위해서 이미 이산화를 다루어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산화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파이의 1번부터 파이의 n번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i가 2에서부터 n-1까지 그러니까 가장 끝의 점, 첫 번째 점하고 마지막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의 이산화된 형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 파이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을 x sub i라는 점에서 계산을 하면 그것을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 간단한 식으로 근사하기로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파이를 x로 두 번 미분한 것인데 라플라스 방정식은 이 값이 0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등호를 가지고 등호는 0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말고 벡터하고 뭐 매트릭스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해보면 x가 x 서브 i에 대해서 계산한 라플라스 방정식 바로 위에 있는 식을 벡터꼴로 나타내면 벡터나 매트릭스 꼴로 나타내면 가장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변에 있었던 0은요 그냥 하나짜리 스칼라 0으로 오게 되는데 이건 별다른 게 아니죠. 그런데 좌변을 한번 보시면 좌변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phi x sub i 플러스 1 빼기 2 곱하기 phi x sub I 더하기 phi x sub i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었는데요. 이 형태를 이렇게 주어진 형태를 벡터꼴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시면 일단 좌변의 가장 오른쪽에는 그냥 원래의 솔루션 벡터를 다 써줍니다. phi 1에서부터 phi n까지를 쭉 다 써주시고요. 이거는 n개의 그 미지수들이 다 관계가 돼 있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는 3개만 필요하니까 그 3개만 추려내는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간에 있는 바로 이 행 벡터로 해내는 것입니다. 이 행 벡터를 보시면 0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을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항은 0이고 계속 0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 i 마이너스 1번째 그리고 i번째 i 플러스 1번째 이 부분에 한해서만 1 마이너스 2 1 값을 가지게 되고 여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0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0, 0, 0, 0, 0, 0, 0. 이렇게 돼 있으면 비록 이 열 벡터의 사이즈는 n개이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는 나머지는 다 0을 곱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중간에 x의 i-1번째, x i번째, x의 i 플러스 1번째 그 점에서의 값들만 추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윗부분에 나와 있는 이 간단한 식을 이 벡터와 매트릭스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부분은 천천히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은 i가 2에서부터 n-1번째까지니까 i가 첫 번째 혹은 i가 n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식이 없죠. 그러니까 식이 아직 두 개가 부족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i가 1이나 i가 n인 상황에서는 경계 조건을 쓰는데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i가 n번째라면 그때는 값이 함수값이 1이었죠. 그것을 또 똑같이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좌변의 오른쪽에는 원래의 솔루션 벡터를 그대로 쓰고 대신 그에 관련되는 행 벡터가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다 0이 되고 가장 마지막 부분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만 1이 됩니다. 요거 한번 곱해 볼까요? 그러면 0 곱하기 phi of x sub 1 하면 이거 0이 되죠. 이 값이 얼마든지 가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0 곱하기 얼마, 0 곱하기 얼마, 0 곱하기 얼마 이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제 아무리 솔루션 벡터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걔네들은 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좌변을 다 풀어주고 나면 의미가 있는 결과는 결국은 phi of x sub n은 그리고 우변에 나와 있는 1이다.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꼴로 썼지만 원래의 우리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x가 1일 때도 또 유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것이 i가 2에서부터 n-1번째까지는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이산화해서 쓴다. i가 1이거나 i가 n이었을 때는 경계 조건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들을 모두 다 합치면 어떤 꼴이 될까요? 그걸 시각화하기 위해서 혹은 그걸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죠. 바로 n이 5밖에 안 된다는 이런 아주 작은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을 명시적으로 써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가 또 다른 벡터라는 꼴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AX는 B꼴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이 A는 정사각 매트릭스 5 곱하기 5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X는 바로 솔루션들을 포함하고 있는 솔루션 벡터가 됩니다. 여기서의 X는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거는 혼돈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00001 이것이 바로 B 벡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A하고 그 다음에 B는 결정이 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중간에 나타나는 솔루션 벡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5 곱하기 5짜리 행렬 정말 이 간단한 이 행렬을 보시면서 이 행렬 곱하기 솔루션 벡터가 B가 되는 이 형태가 우리가 푸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먼저 한번 스스로를 확신을 가지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두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행까지는 이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구나. 그리고 첫 번째 줄, 첫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은 그것의 경계 조건이구나 라는 거를 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이걸 푸는 일을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푸는 일은 역시나 매트랩 예를 보일 텐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매트랩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트랩으로 푸는 방법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먼저 A 매트릭스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줄이 뜻하는 건 A는 5 곱하기 5 매트릭스인데 그거의 컴포넌트는 모두 다 0이다. 그래서 00000으로 이루어진 그런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거기에 그 다음 줄부터는 다 A의 1,1은 1이다. A의 2,1은 1이다. A의 2,2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넣어서
이 줄이 다 끝나고 나면 A가 우리가 원래 원하는 그 전 페이지에 나온 A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B도 만들어야겠죠. B 같은 경우에는 제로스를 사용해서 5,1 하게 되면 이게 5,1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컬럼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5,1 성분만 1이다 라고 쓰여주게 됩니다. 만약에 경계 조건이 끝에서 1이 아니라 만약에 1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B의 5,1 성분은 1 대신에 10을 넣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얻어졌을 때 솔루션 벡터는 어떻게 매트랩에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매트랩 매뉴얼을 참조를 하시고 이 A의 백슬래시 B 이런 형태를 취해주면 거기서부터 솔루션 벡터 X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해진 솔루션 벡터 X를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0에서부터 1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선형의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주 간단한 점이 5개밖에 없는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라플라스 방정식을 성공적으로 풀어 보았습니다.